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외국 해외에 가서 이 대한민국 대표로서 뭔가 또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 나토 회의 방문 만약 하게 된다면 이거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번 6월 29일하고 30일 나토 정상회담이 열린데 참석하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첫 정상회담을 나토 정상회담에 가시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나토는 네.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친숙해서 G20 정상회담이나 G7 정상회담이나 네. 뭐 EU 뭐 이런 회담이나 정상회담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토는 군사 동맹체입니다. 안보 협의체예요. 예전에는 소련의 위협에 예.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북대서양 여러 영국, 프랑스 뭐 나라들이 맞아요. 소련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의 위협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네. 동맹체인 거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이게 그냥 정상회의라고 하니까 네, 그냥 EU 정상회의처럼 네. 그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회의하는 그런 성격 또 다른 느낌이 다른 있는 것이죠. 거네요. EU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 경제 협의체잖아요. 그런데 네. 가셔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네. 안보 협의체인 안보 거고 협의체.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 나토는 그야말로 과거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한 네. 군사 동맹이고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면서 지금 네. 확장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아,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참가하게 되면은 네. 국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주겠죠.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적대 관계를 갖겠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덕보다 실이 아주 많은 그건 그래서 역대 보수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런 러시아와 중국 포위 전략에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만약 가신다면은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에 크게 세 가지가 논의가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막을 것이냐 군사 옵션을 포함을 해서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적응 과제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나토 여러 나라들이 또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동안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민감한 주제들이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 네.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받을 거예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제의받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나토 정상회담을 가시는 것은 위험한 외교 행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위험한 외교 행보다. 예. 이 김병주 의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회의구나. 네. 저희가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나토 회의 같은 데는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뭐 그런 정도 레벨, 외교부 장관 정도 레벨에서 가서 네. 이렇게 잘 또 관계는 유지는 해야 되니까 아하. 하지만 정상이 가는 것, 대통령이 또 가시는 다르죠. 것은 다른 무게감이 의미이기 다르죠.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외교 행보라고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저 시청자분들도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지금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다녀왔어요. 네, 예. 다녀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하는 얘기가 좀 알려졌는데 네, 글쎄요, 사실 뭐 농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예. 이 오대사 얘기를 하면서 오대사 이런 데 좋다, 전쟁 많이 네. 가고 싶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가보세요, 괜찮아요. 오대사만 안 먹히고 다른 데 다 먹혔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뭐 농담조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10일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맞습니다. 오찬 때 오찬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죠. 이때 한 3, 4분 정도 그 언론 앞에서 앞에 얘기를 나왔죠. 공개가 됐어요. 브레이크 아이스 브레이크 브레이킹, 형식으로 이렇게 그 대담 얘기하시는 게 나왔는데 그걸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의 얘기 수준이 저 수준인가? 또 국제적으로 저건 아닌데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그 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온 다음이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얘기하신 게 거기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가 우크라이나겠죠. 네. 우크라이나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전쟁만 아니면 진짜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아, 오데사 이런 곳이 좋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참 이 우크라이나 오데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하기에 좋다,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안 맞는 것이고요. 또 오데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 네. 그 우크라이나 남부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흑해가 있으면은 혹시 지도에 있으면 띄워 주시면 좋겠네요. 네. 흑해와 연결되는데 오데사 항구가 있는데 어. 거기가 우크라이나의 밀이라든가 네. 저 지도에 있네요. 우크라이나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오데사가 있고 흑해가 있습니다.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밀이라든가 식량들이 그렇죠. 그 아프리카라든가 네, 수출되죠. 세계 여러 나라로 그 수출이 되는데 중요한 저 지역이에요. 항구가 봉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선 식량난이 일어나서 많이 굶주리고 있고 또 저런 밀이라든가 이런 식량들이 세계로 수출이 안 됨으로써 밀값이 올라가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마치 뭐 관광하기 좋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더 가관이에요. 예. 아이고 나중에 가보세요. 괜찮아요. 러시아에 오데사만 안 먹히고 다른 데는 다 먹혔어요. 예. 다 먹혔습니다. 이 뭐 먹혔다는 게 뭡니까? 사실 컴퓨터 게임 할 때 그냥 혼잣말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언론 앞에서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고 그랬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오데사도 먹혔나요? 이렇게 또 먹혔나요라는 표현을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아주 무겁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전파력과 영향력은 큰 겁니다. 이런 네. 국제적인 이슈를 얘기하실 때는 국제적인 영향력과 국제적인 전파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 윤 대통령 한 말씀을 우크라이나나 네. 또 세계 각국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저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도 진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구나. 또 그런 고통을 잘 못 느끼는구나. 또 이준석 대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갔다 오고도 헛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을 가시면은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핵심적으로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인도적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군사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많습니다. 네. 그 각 국가마다
그 나토에 가입돼 있는 회원국이 30개국이에요. 회원국마다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가는 걸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은 가시게 된다면은 네. 좀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서 이런 농담을 한다 그러면은 국제적인 창피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한마디 더 하면은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초청을 받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뭐 일본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 네. 호주나 이런 나라도 일본도 가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초청을 받은 건 맞고요. 네. 왜 초청을 받았느냐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나토는 사실은 미국이 한 7, 80% 주도합니다. 그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은 지금 제1 나토에서의 잠재 위협을 러시아도 보고 그동안은 중국은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젠 나토도 중국 위협을 제2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나토 혼자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태 국가와 같이 그 러시아와 중국 포위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일환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과 가까운 나라 또는 네. 미국과 개별 동맹인 나라인 뉴질랜드나 호주, 일본, 대한민국을 초청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은 바로 가도 응해도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정학적 여건상 사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히 하면서도 네.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제일 중국이 수출입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속도 조절도 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초청한다니까 네. 일본도가 호주도가 하니까 덜컥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략과 나토의 전략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 또 안보 면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이죠. 네. 참 외교라는 게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외교라는 것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이게 보도가 되고 퍼지게 된다면 네. 국익에 큰 손해, 네. 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한다고 하는데 정상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 김병주 의원의 좀 말을 듣고 네. 가더라도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외교적으로 별 우리 국익에 손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좀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좀 네. 많이 해서 국제 무대에 나가셔서 대통령의 말의 무게감, 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철저히 가시더라도 가면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네. 가셔야 실수를 하지 않죠. 예, 아하.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주